어제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줄게요. 제가 본 것을 이해하고 나면 왜 당신이 평생 여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였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있었어요. 잘생기고 잘 차려입고 한 여성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죠. 저는 47분 동안 지켜봤어요. 그는 완벽하게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는 자기가 모든 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바로 남성의 98%예요. 오늘 저는 당신의 뇌가 왜 여성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대부분은 제가 말하려는 것을 실제로 실천할 용기가 없을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을 아시나요? 모든 남자는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모든 남자는 자신의 상황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나는 착한 사람이야. 좋은 직장도 있고 외모도 괜찮아. 유머 감각도 있어. 들어보세요. 잘못된 정신적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맥에서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려는 것과 같아요.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작동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당신이 여성들과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성과 정말 멋진 대화를 나눴는데 모든 게 완벽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당신을 차단한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완벽한 신사가 되어 모든 걸 올바르게 했는데 그녀가 당신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어떤 남자를 선택하는 걸 본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당신은 계속 운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죠. 친구, 그건 운이 아니에요. 그건 수학이에요. 심리학이에요. 잘못된 규칙으로 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제가 20살 때 모든 것을 바꿔놓은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을 기억해요. 파티에서 제 친구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알렉스라고 부르죠. 알렉스는 잘생기지 않았어요. 돈도 없었어요. 노숙자에게서 훔쳐 입은 것 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알렉스 주변에는 3명의 여성이 그의 관심을 얻으려고 경쟁하고 있었어요. 반면 저는 멋진 셔츠를 입고 완벽한 예의를 갖추고 구석에 서 있었는데 유령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였죠. 그날 밤 저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몇 년이 걸렸지만요. 여기 냉정한 진실이 있어요. 여성은 당신의 이력서에 끌리지 않아요. 당신의 좋은 의도에 끌리지 않아요. 당신이 그들을 좋아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에 끌리지 않아요. 사실 당신이 그들의 마음에 들기를 더 바랄수록 덜 끌릴 거예요. 역수학이에요. 더 노력할수록 더 빨리 실패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래서 98%의 남성이 실패해요. 그들은 감정적인 게임에 논리적인 의미를 부여하려 하거든요. 당신 머릿속에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착한 남자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아마 5살쯤 설치됐을 거예요. 어머니가 말했죠. 여자애들한테 잘 대해줘. 선생님이 말했죠. 여성을 존중해. 사회가 말했죠. 아내가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하다. 이 모든 것은 좋은 말이에요. 단, 그것이 끌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만 빼면요. 당신은 여성들이 늑대를 찾고 있을 때 골든 리트리버가 되도록 훈련받았어요. 미쳐 날뛰는 늑대가 아니라 공격적인 늑대도 아니라 독립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고 자급자족하는 늑대 말이에요. 제가 관찰을 통해 발견한 개념이 있어요. 여성과의 모든 상호작용에는 제가 극성 포인트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긴장을 높이거나 낮추는 순간들이죠. 대부분의 남성은 긴장이 너무 두려워서 즉시 해소하려고 해요. 여성이 불편해 보이면 농담을 해요. 여성이 도전하면 동의하죠. 여성이 시험하면 즉시 그녀를 기쁘게 하려다 실패해요.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려다 당신 자신이 편안한 존재가 돼버려요. 그리고 편안함은 끌림의 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예측 가능한 것에 흥분한 게 언제예요? 갈등 없는 영화가 당신을 계속 몰입하게 만든 게 언제예요? 절대 없어요. 인간은, 특히 여성은 감정적 자극을 위해 프로그래밍 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밀고 당기기, 불확실성, 도전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신은요? 설명서처럼 나타나요. 1페이지. 당신이 좋아요. 2페이지. 당신을 위해 뭐든 할게요. 3페이지.
저를 선택해 주세요. 끝. 지루해요. 저는 당신에게 나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남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성은 나쁜 남자를 좋아하니까 나쁜 남자가 돼야지. 아니에요. 여성은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은 자신만의 현실, 자신만의 틀, 자신만의 삶을 가진 남성에게 끌려요. 예쁜 얼굴 하나 나타났다고 자신을 재구성하지 않는 남성이요. 나쁜 남자는 그저 그런 자질을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당신은 그 자질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사실 그게 궁극의 조합이에요. 실용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온라인에서 한 여성과 매칭됐어요. 그녀는 아름다워요. 본능적으로 뭔가 영리한 것을 쓰고 싶어져요. 당신이 다르다는 걸 보여줄 뭔가, 그녀를 감동시킬 뭔가를요. 이미 진 거예요. 왜요? 전략 전체가 그녀의 반응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자신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연기하고 있어요. 소통하는 게 아니라 오디션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상어가 물속의 피냄새를 맡듯 화면을 통해 그걸 느껴요. 대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쓰세요. 그녀가 평범한 외모라면 뭘 썼을지 써요. 다른 매칭이 10개 있고 이건 그냥 또 다른 대화인 것처럼 써요. 그 에너지, 그 필요 없음, 그 자기만족, 그게 소음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녀를 멈추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르네. 그런데 98%의 남성이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여기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더라도 그들은 흉내내려 해요. 신경 쓰지 않는 척, 알파인 척. 여성들은 10대 때부터 남성의 행동을 읽어왔어요. 모든 트릭, 모든 멘트, 모든 전략을 봤어요. 내장된 진정성 탐지기가 있고 그건 폴리그래프보다 정확해요. 흉내낼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야 해요. 3년 전쯤 만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하루 일과를 재구성하게 만들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우리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모든 게 잘 흘러가다가 그녀가 제가 동의하지 않는 말을 했어요. 예전에 저라면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고 평화를 유지했겠죠. 하지만 대신 저는 말했어요. 오늘 들은 것 중 가장 어리석은 말이네요.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 새가 정부 스파이라고 생각하는 이웃과 대화했거든요.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웃었죠. 그리고 나서 흥미를 보였어요. 왜요? 다른 모든 남성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동의해 왔으니까요. 저는 아마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를 여신 위에 올려놓지 않고 평범한 사람으로 대한 거예요. 여성을 받침대 위에 올려놓으면 그녀는 당신을 내려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물리학이에요. 기하학이에요. 그녀는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을 존중할 수 없어요. 숭배는 불평등을 의미하고 여성은 존중 없이는 끌림을 느낄 수 없어요. 이제 남성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들은 끌림이 덧셈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칭찬을 더 추가하고, 더 많은 데이트를 추가하고, 더 많은 관심을 추가하고, 더 많은 가용성을 추가하고. 아니에요. 끌림은 뺄셈에 관한 것이에요. 당신의 가용성을 빼고, 예측 가능성을 빼고, 필요성을 빼고, 즉각적인 반응을 빼세요. 당신이 만들어내는 빈 공간, 그 공간이 끌림이 자라는 곳이에요. 지금 당신의 전화기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항상 즉시 답장하고, 항상 가용하고, 항상 예스라고 말할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의 관심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나요? 제로예요. 항상 가용한 것은 가치가 없으니까요. 경제학이에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반면 누군가가 가끔 메시지를 보내고, 때로는 가용하고, 때로는 안 가용하고, 관심이 변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이제 당신은 전화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들이 뭘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 마음속의 부동산을 차지한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의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 있어요. 이 모든 걸 이해하겠죠.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노트를 필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일 예쁜 여성을 보는 순간 당신의 프로그래밍이 켜지고 착한 남자 프로토콜이 활성화되고 항상 해오던 그대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바꾸는 건 이해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거든요. 연습, 실패, 감정적 재조건화가 필요해요. 저는 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성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을 때 이 과정을 겪었어요. 엄청나게 실패했어요.
과도하게 수정했죠. 너무 친절한 것에서 무관심한 것으로, 너무 가용한 것에서 유령이 되는 것으로, 너무 순종적인 것에서 논쟁적인 것으로 갔어요. 균형을 찾는데 아마 100번의 상호작용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제 실패조차 예전의 성공보다 더 성공적이었어요. 균형을 잡으면서 망치고 있을 때도 여성들은 제가 모든 걸 옳게 하고 있을 때보다 더 관심을 가졌어요.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진 순간을 아세요? 아주 매력적인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남성들이 쳐다볼 정도의 여성이었죠. 데이트 도중에 제가 지루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름다웠지만 지루했어요. 그래서 흥미있는 척하는 대신 그냥 외모가 예쁘다고 계속 있는 대신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은 아주 예쁜데 이 대화는 정말 졸리게 만드네요. 집에 가서 넷플릭스 봐야겠어요. 훨씬 더 자극적일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나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날 밤 그녀가 전화했어요. 다음 날도요. 일주일 내내요. 수년간 남성들이 쫓아다니던 그 여성이 갑자기 떠나버린 사람을 쫓고 있었어요. 어떤 기술을 써서가 아니라, 게임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진심으로 그녀의 아름다움보다 내 시간과 관심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게 진짜 틀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건 나쁘거나 경멸적인 것에 관한 게 아니에요. 외모 이상의 기준을 갖는 것에 관한 거예요.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진심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 관한 거예요. 대부분의 남성의 유일한 기준은 매력적이다 예요. 그게 전부예요. 차가 예쁘게 생겼는지만 신경 쓰고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재앙을 자초하는 거죠. 평범한 남성과 이런 역학을 이해하는 남성을 만났을 때 여성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해 볼게요. 평범한 남성, 친절하다, 칭찬한다, 가용하다, 동의한다, 감동시키려 한다. 그녀의 잠재의식적 결론, 이 사람은 나보다 아래야. 내가 그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그가 나를 더 필요로 해. 다른 선택지가 없어. 안전해, 지루해, 기억에 안 남아. 이걸 이해하는 남성, 친절하지만 불안하지 않다, 도발한다, 때로는 가용하다, 불동의할 때 불동의한다. 그녀를 감동시키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즐기는데 더 관심이 있다. 그녀의 잠재의식적 결론,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수준이거나 위야. 선택지가 있어. 예측 불가능해. 흥미로워. 기억에 남아. 차이가 보이나요? 멍청이가 되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 자신의 의견, 자신의 기준, 자신의 자아감을 가진 남성이 되는 것에 관한 거예요. 예쁜 여성이 나타났다고 무너지지 않는 남성이요. 이제 논란이 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친구 구역이요. 모든 남성은 이것을 두려워하지만 대부분은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친구 구역은 여성이 낭만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남성을 두는 곳이에요. 그리고 연인이 되고 싶을 때 친구처럼 행동해서 그 자리를 얻어요. 친절하고 가용하고 무성적으로 행동해서 얻어요. 관심이 있을 때 성적 관심이 없는 척해서 얻어요. 기본적으로 첫날부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3달 후 급격한 고백을 했을 때 그녀가 당신을 낭만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는 거죠. 들어보세요. 여성에게 낭만적 관심이 있다면 그녀는 당신의 행동, 에너지, 플러팅을 통해 알아야 해요. 몇 달 후에 드라마틱한 고백이 아니라요. 마이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좋아하는 모든 여성과 친구가 됐어요. 감정적 지지자가 되고 도우미가 되고 항상 가용한 동반자가 됐죠. 그러다 몇 달 후 감정을 고백하고 매번 거절당했어요. 항상 나는 그녀에게 정말 잘 해줬는데 라고 했죠. 네, 그게 문제예요. 잘 대해줬어요. 매력적이지 않았죠. 성적이지 않았죠. 낭만적이지 않았죠. 친구처럼, 형제처럼 잘 대해줬어요. 해결책은 친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매력적이고 친절함은 두 번째로 오는 거예요. 실용적인 연습을 원하세요? 여기 있어요.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물어보세요. 나는 그녀에게 특정 반응을 얻으려고 이걸 보내는 건가?
아니면 나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보내는 건가? 전자라면 지우세요. 후자라면 보내세요. 또 다른 연습, 불똥이를 연습하세요. 모든 것에 반대하거나 어렵게 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동의하지 않을 때 표현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아니, 그 영화는 최악이었어요. 무엇이든 그녀가 듣고 싶다고 생각하는 의견 대신 실제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존중하면서 더 많이 동의하지 않을수록 그녀는 더 관심을 보일 거예요. 왜요? 당신에게 척추가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그녀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여기 진짜 비밀이 있어요.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요. 여성의 검증이 진심으로 필요 없는 남성이 되어야 해요. 척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해요. 어떻게요? 진정으로 흥미로운 삶을 구축함으로써요. 당신을 만족시키는 취미를 가지세요. 당신을 흥분시키는 목표를 가지세요. 당신에게 도전을 주는 친구들을 가지세요. 당신에게 중요한 기준을 가지세요. 삶이 가득 찰 때, 당신이 신경 쓰는 일들로 진정으로 바쁠 때, 진짜 선택지가 있을 때, 이 모든 게 자연스러워져요.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이 자신의 삶의 공허함을 채워주길 원해요. 여성들은 지진을 감지하는 동물처럼 이 공허함을 느낄 수 있어요. 당신이 그들을 감정적 반창고로, 검증 기계로, 당신이 가치 있다는 증거로 사용하려 한다는 걸 알아요. 그건 너무 많은 압박이에요. 너무 많은 책임이에요. 그래서 도망가요. 대신 당신의 삶은 너무 풍요로워서 여성이 필요가 아닌 추가가 되어야 해요. 그녀는 케이크 위의 체리예요. 케이크 전체가 아니라요. 당신의 삶을 보완하는 것이지 완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진실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접근이요. 온라인이든 직접이든 대부분의 남성은 취업 면접 에너지로 접근해요. 저를 뽑아주세요. 여기 제 자격이에요. 충분히 좋기를 바래요. 잘못됐어요.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의 에너지로 접근해야 해요. 나는 흥미롭고 재미있어요. 당신이 충분히 멋지다면 내 삶에 들어오게 해줄 수도 있어요. 차이가 보이나요? 오만함이 아니에요. 나르시시즘이 아니에요. 당신의 가치를 알고 당신의 시간과 관심이 가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것이에요.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준 마음가짐 전환이 있어요. 여성을 얻으려는 생각을 멈추세요. 여성을 선택하는 생각을 시작하세요. 모든 여성을 당신을 좋아하게 설득하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여성을 찾으려는 거예요. 이 전환이 모든 것을 바꾸어요. 당신의 에너지, 접근 방식, 전체 역학을요. 선택할 때 거절은 아프지 않아요. 그냥 정보예요. 관심 없구나. 좋아, 알아서 탈락했네. 시간을 아껴줬어. 다음으로 넘어가자.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여정은 처음에 외로워요. 검증을 구하는 걸 멈추면, 사람 비위 맞추는 걸 멈추면, 그냥 좋게 보이려고 친절한 걸 멈추면 사람을 잃을 거예요. 상호성 없이 당신의 관심을 즐기던 여성들은 사라질 거예요. 당신이 착한 사람이기를 좋아했던 친구들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가족은 당신이 변했다고, 이기적이 됐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들을 보내주세요. 혼란스러워하게 두세요. 뭐라든 말하게 두세요. 왜냐하면 이 일시적인 외로움의 반대편에는 진정한 연결, 진짜 끌림, 진짜 관계가 있으니까요.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때문에 당신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가장 슬픈 것을 아세요? 40대, 50대에도 15살 때 배운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남성들이에요. 끌림을 얻으려고 친절하게 굴려하면서 왜 안 되는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남성들이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지금 바꾸세요. 불편하고 어렵고 무섭겠지만 그대로 있는 것이 더 무서워요. 후회를 안고 죽는 것이 더 무서워요. 진짜 끌림을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서워요. 진실은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단순한 이유는 개념이 직접적이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은 이유는 수십 년의 프로그래밍을 다시 배선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은 이유는 거절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은 이유는 모두가 당신이 같은 모습이길 원하는 동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게 제 약속이에요. 이 작업을 진심으로 한다면, 진심으로 마음가짐을 바꾼다면
제가 가르치는 것을 진심으로 실천한다면 당신의 모든 현실이 바뀔 거예요. 여성만이 아니라 삶에서요. 검증이 필요 없는 것에서 오는 자신감, 기준을 갖는 것에서 오는 힘, 진정성 있는 것에서 오는 자유. 이것들이 존재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켜요. 그러니 여기 숙제가 있어요. 98%의 여러분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98%는 앞으로 30일 동안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30일 동안 한 가지를 연습하세요. 결과에 덜 신경 쓰는 것이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여성에게 접근하세요. 필요 없이 메시지를 보내세요. 절망 없이 데이트를 하세요. 그냥 현재에 있고 진정성 있고 자기 자신을 즐기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2%를 나머지와 구분하는 것이에요. 트릭이 아니에요. 멘트가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 스스로를 위해, 당신을 위해 진정성 있게 존재하는 진짜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성들이 절망적으로 그들의 현실에 들어가려 하는 대신 당신의 현실에 합류하기로 선택하게 두는 거예요. 이 영상이 당신이 배운 모든 것에 도전했다는 걸 알아요. 좋아요. 그래야 하니까요. 당신이 배운 모든 것이 지금 있는 곳으로 이끌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걸 보고 있다면 지금 있는 곳은 당신이 있고 싶은 곳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 질문은 단순해요. 계속 작동하지 않는 걸 할 건가요? 아니면 마침내 다른 걸 시도할 건가요? 선택은 당신에게 있어요. 빨간 버튼이냐, 파란 버튼이냐, 같은 결과냐, 새로운 가능성이냐, 편안함이냐, 성장이냐. 이미 어떤 걸 선택할지 알고 있어요.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죠. 유일한 질문은 언제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걸 멈추고 진짜로 행동에 나설 거냐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가져가든 두고 가든 쓰든 무시하든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방금 제가 했으니까요. 나머지는 당신에게 달렸어요.